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전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조선이다, 뭐 방산이다, 원자력이다, 뭐 이런 많은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의 키워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으려면 현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특히나 대한민국 기업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그리고 한동안 주춤했었던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하긴 했지만은 한미 협상에서 원전 분야가 포함되면서 하반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아무래도 이 원전 같은 경우는 AI 전력 수요와 맞물려서 메가 트렌드 관점에서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성장 동력인 것 같은데, 현재 이 원전주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실적보다는 사실 어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훨씬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세계 각국이 어떻게 보면 원전에 대한 미래 성장 가능성을 통해서 원전을 계속해서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원전을 계속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향후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또는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된다라고 하면 원전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다. 추가적으로도 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장 동력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원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원전 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게 설계서부터 또는 핵심 주기기라든지 또는 EPC 같은 이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또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굉장히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게 대한민국 원전 기업들인 것 같고요. 또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체코, 사우디 같은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에게 한국형 원전인 APR 1400 같은 경우 이런 APR 1400에 대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역시나 대한민국 원전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의 뉴스케어 파워 같은 경우에도 SMR 쪽에서의 주기기 핵심 기자재를 공급하는 파트너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또 SMR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개화는 안 됐지만 미래 2029년 정도부터 이제 개화가 될 예정인데요. 그렇게 SMR 시장이 개화가 되면 대한민국의 원전, 그러니까 대형 원전 프로젝트 갖고 있었던 대한민국이 기술력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한 품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SMR 시장은 굉장히 많이 커질 겁니다. 보통 SMR 원전 같은 경우에 부지 선정이 있어서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면 충분히 SMR 한 기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졌었던 그 대형 원전들 같은 경우 축구장 하나보다 약 한 250배 큰 크기로 지어졌기 때문에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로 지을 수 있고 안정성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시장의 강점이 노출이 되면서 전 세계의 원전 쪽에서의 수주 전략에 있어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K원전의 어떤 강력한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성장을 했고, 또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이라든지 수소 쪽이라든지 또 에너지 쪽에서의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지만 원전 쪽에서 가장 그 혜택 수혜를 많이 볼 수 있을 만한 대장주가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만일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다른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원전의 설계를 맡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 쪽에서의 두뇌 역할을 할 수 있는 한전기술 같은 이런 종목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그 원전이 진행이 되면 설계라든지 엔지니어링 쪽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가장 먼저 수주가 이루어지는 핵심 플레이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공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한전기술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한 종목 더 말씀을 해라라고 하시게 되면 한전 KPS 같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원전의 어떤 관리자, 유지보수 이쪽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전 KPS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한전기술, 한전 KPS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을 사실상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이 강세를 보이는 동안 상대적으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 부진한 건 아니고 그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판매 허가 이런 뭐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조치를 보였는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아무튼간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이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바이오 쪽에서의 뭐 원료나 또는 위탁 생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가지고요 시장 점유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생물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 우위가 약화되는 그렇다라고 하면 반사이익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뭐 제품이나 나라나 있겠죠. 저희 대한민국이 아마 거기에 좀 속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대한민국 기업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그 셀트리온 같은 그러니까 CDMO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생물보안법을 통해 가지고 생산력이라든지 또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글로벌화되어 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등 기업이거든요. CMO라든지 CDMO 쪽에서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생물보안법을 통해서 중국이 그렇게 약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이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안정성이라든지 뭐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 아마 바이오 쪽에서는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뭐 맏형이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꾸준한 매출이라든지 또는 이익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바이오 기업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신약에 대한 리스크죠. 근데 그 신약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닐까 싶고 글로벌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뭐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여서 가장 안정적인 매출과 뭐 기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라고 하면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뭐 자녀분에게 물려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기업이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여서요. 포트폴리오의 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이 종목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 같은 종목이죠. 네. 차세대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혁신 기업이고 또 이중항체 같은 차세대 바이오 기술을 통해 가지고 퇴행성 뇌질환 같은 난치병 치료제에 도전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인데요. 사실은 뭐 최근 들어서 임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소식도 좀 들려왔고 또 글로벌 파트너십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도 좀 들려왔는데 사실 이 바이오 쪽에서의 리스크는 임상 실패가 리스크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그 주가 상승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서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ABL 바이오 요 두 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투자 아이디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 주목할 만한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투자 아이디어 그 올해 상반기를 여러분들이 그 주식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많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조선이다, 뭐 방산이다, 원자력이다, 뭐 이런 많은 말씀을 좀 들었었는데요. 저는 올해 상반기 키워드를 정의해라라고 하면 지금 조방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 금융, 조선, 방산, 원전이 올해 상반기에 키워드였다라고 하면 올해 하반기의 키워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가 3,000포인트 넘게 오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키워드에 있는 종목들은 정말 큰 상승을 이뤘고 주가 상승보다 더 큰 상승이 전개됐었으니까요. 근데 주가 상승보다 크게 전개가 되지 못한 섹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섹터는 주가 상승과 같이 눈높이를 맞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는
반바지로다. 이렇게 말씀. 반바지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바지로. 네 글자요. 네네. 반바지로. 예상을 하셨겠지만 반바지로라고 하면 반도체. 그렇죠. 반은 반도체겠죠. 네. 반은 반도체고 반은 바이오. 그다음에 지는 2차 전지. 로는 로봇. 그래서 반바지로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의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반바지로가 키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명분들은 굉장히 많죠. 앞서 3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토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2차 전지라든지 또는 바이오 쪽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바지로가 핵심 키워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만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50%는 핵심 자산을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자산이라고 하면 사실은 튼튼한 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인 거고요. 대한민국의 대장주 또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대표급 종목들을 선택을 하시길 좀 원하는데요. 하반기의 키워드가 만약에 반바지가 될 경우에 거기에 키워드 안에 있는 종목 중에서의 대장주. 그러니까 반도체는 SK하이닉스, 바이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키워드 안에 있는 종목으로 구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50% 비중이고요. 그다음에 30% 비중은 성장주.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면 앞으로의 어떤 메가 트렌드에 속하는 고성장 산업 쪽에 비중을 좀 넣어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올해 상반기에 그런 섹터군이 있었죠. 조선하고 방산이었죠. 네. 그러니까 조선 쪽에서는 제가 좀 많이 좋아하고 있는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들의 비중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방산이나 원전 뭐 다 있지만 원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종목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오션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곧 한 3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비중으로 넣어두신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성장의 열매에 해당하는 종목군이거든요. 이 성장의 열매에 해당하는 이런 종목군들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 있는 거는 뭐 탄약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단기 금융 상품에 갖고 계시면서 주가가 변동폭을 이루면서 하락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저가 매수가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종목들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위기를 기회로 살릴 수 있으려면 현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현금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한 20% 정도 퍼센테이지로 현금을 갖고 계시는 이런 전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 뭐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20%는 현금, 나머지 80%는 앞서 말씀하신 반바지로 플러스 더 성장주 이렇게 갖춰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지금 국내 증시의 장세는 사실은 정책은 안개 속을 다리고 있고요. 실적은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매크로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국내 시장은 달러 약세를 통한 또는 금리 하락 거기에 유가 하락까지 겹쳐지는 정말 보기 드문 강세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강세 시장은 저희 연구소에서 판단할 때는 아마 올해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런 강세장이 좀 연출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중간에 주가의 흐름이 잠시 쉬어갈 수도 있고 또 조정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런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라고 봤었을 때 조정이나 약세 흐름, 쉬어가는 흐름에 있어서는 위기를 기회로 포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코스피가 답보 상태에 있어서 이제 조정이 오는 것이 아니냐 불안한 마음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단기적으로 조정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긴 호흡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의 또 상황을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강세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업종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표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